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무력화시키면서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붕괴 과정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러시아 오류시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으로 오류 화력발전소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공격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류시 전역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급수 시스템마저 마비되면서 수십만 주민들이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시설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오류 공격은 최근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러시아 남부 템유크 항구가 공격받았습니다. 연료 저장 시설이 파괴되면서 수출용 석유 제품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날 노보샬틴스크 정유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에는 영국이 제공한 스톰헤도우 미사일이 사용되었습니다. 서방의 첨단 무기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직접 투입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5년 10월 기준 러시아 전체 정유 용량의 40%가 가동 중단 상태였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러시아의 2025년 원유 가공량은 2억 2,834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15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공격의 빈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81차례의 주요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단 한 달 동안 14회 이상의 정유소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공격 횟수뿐만 아니라 정밀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거리가 1,500k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까지 사정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타격 대상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유시설에만 집중했던 공격이 이제는 화력발전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변전소와 송전시설도 타격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항구 터미널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루트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2025년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 매출은 8조 4,800억 루블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폭입니다. 러시아 정부 예산의 핵심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 시장의 혼란도 심각합니다. 2025년 초반과 비교했을 때 일부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최대 50%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푸틴 정부는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 고육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출용 물량을 내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외화 수입을 포기하고 국내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선택입니다. 수출 구조의 악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유시설이 파괴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제품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대신 마진이 낮은 원유 형태의 수출 비중이 강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수익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줄이자 푸틴 체제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러시아 군과의 정면 대결보다 경제 기반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면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면서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2026년 현재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인프라 복구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구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새로 고친 시설이 다시 드론 공격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러시아의 방공체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활한 영토에 흩어진 에너지 시설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저고도로 침투하면서 레이더 탐지를 회피합니다. 값싼 드론으로 고가의 방공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전술도 효과적입니다. 국제 유가 상황도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같은 주요 구매국들도 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판매 가격까지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2026년을 위기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마비가 지속되면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전쟁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루블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제재와 에너지 인프라 파괴의 결합 효과는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러시아는 우회 수출 루트를 개발하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푸틴 정부는 공개적으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없이는 전쟁도 체제 유지도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한 전략적 캠페인입니다. 2026년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마비는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붕괴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봤습니다.